안녕하세요. AWS 코리아 서밋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운정상입니다. 5G는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핫한 토픽 중 하나인데요. 본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5G의 모바일 네트워크 엣지에서 AWS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AWS 웨이브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웨이브랭스 존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시험하셨던 고객을 직접 모시고 실제 활용 사례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AWS 웨이브랭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WS 웨이브랭스 존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파인의 산업 안전을 위한 AR 스마트 글라스 마스크 활용 사례와 구루미의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온택트 연극 사례를 각 사의 고객께서 직접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브랭스는 AWS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신사업자의 5G 네트워크에 전진 배치해서 5G가 제시하는 낮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로써 단말기에서 발생한 패킷은 최소한의 네트워크 거리와 경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AWS 리전과 긴밀하게 통합된 웨이브랭스는 개발자분들이 이미 익숙하신 인터페이스와 도구를 사용해서 웨이브랭스 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AWS 콘솔, API,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용, 그리고 관리에 사용하시던 도구들까지 모두 그대로 웨이브랭스 존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웨이브랭스의 리전의 VPC를 그대로 확장해서 인스턴스를 거기에 배포하고 웨이브랭스 존과 리전 간 통신뿐만 아니라 AWS의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리전의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AWS 리전과 웨이브랭스 존에 존재하는 전 세계의 5G 네트워크로 그대로 확장해가지고 곧바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웨이브랭스는 국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미국의 버라이즌, 유럽의 보다폰, 그리고 일본의 KDDI 모바일 네트워크에 구축되어서 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웨이브랭스 파트너와 웨이브랭스 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 AWS 웨이브랭스 존이 어떻게 5G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모바일 네트워크인데요. 모바일 단말기에서 발생한 트래픽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도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커넥티드카와 같은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실행하시면 모든 트래픽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의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트래픽은 기지국을 거쳐서 유선으로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패킷은 트랜짓 포인트를 거쳐서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다양한 라우터 장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AWS 리전의 엔드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패킷은 베스트 에퍼트 라우팅에 의해서 수많은 네트워크 호프트를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수십 내지는 수백 밀리세컨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포인트가 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센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킷이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비약적으로 짧아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 구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홉들을 줄이게 되겠죠. 이렇게 통신사업자의 망의 엣지에 컴퓨터를 두는 것을 우리는 MEC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이 바로 AWS 웨이브랭스가 위치하게 되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웨이브랭스를 활용하는 개발자는 모바일 폰을 소지한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네트워크 접근성을 가지게 되고요. 최종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보다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된 웨이브랭스 존은 AWS 리전과 고대역폭 전용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브랭스 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단말뿐만 아니라 AWS 리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인스턴스 또는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제약 없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배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간단하게 비디오 채팅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비디오 영상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전송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면 지연 시간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질 텐데요. 이런 컴포넌트는 사용자와 가까이 위치하는 웨이브랭스 존에 배포를 하고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맞겠죠. 반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 인증, 회원 상태 관리, 그리고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컴포넌트는 비교적 지원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컴포넌트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들은 AWS 리전에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웨이브랭스 툴을 활용할 때 더욱 중요해지는 아키텍처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원 시간에 민감하지 않으며 중앙 집중적인 워크로드들은 위전에, 그리고 지원 시간에 민감한 워크로드들은 엣지에 배포하는 그런 허브와 스포크 아키텍처를 고려한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웨이브랭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원 시간에 민감한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그리고 또 운영할 수 있는 EC2 컴퓨팅,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위한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ECS와 EK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를 위한 EBS 볼륨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 리전에서 활용하시는 오토 스케일링, 자동화된 인프라 배포를 위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로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와치 등 AWS 리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도구를 웨이브랭스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웨이브랭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SKT와 함께 진행한 웨이브랭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하고 또 기발한 서비스를 구축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파일럿을 함께 하신 고객 중 두 고객사의 멋진 활용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디파인의 이정민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이어서 구름이의 이랑혁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AWS 웨이브랭스에 구축하신 경험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AR 글래스 활용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나온 디파인의 이정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디파인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주로 비전 AI 연구 개발과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이정민 책임연구원입니다. 현재 저희는 스마트 글라스에서 동작하는 비대면 업무 지원 솔루션 아론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통 AR 글래스라고도 불리우는 이 웨어러블 컴퓨터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는 곧 불편함으로 작용합니다. 디바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 기존의 PC나 휴대전화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기종의 스마트 글래스를 직접 써보고 분석하면서 글래스의 최적화된 UI와 사용자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익숙한 경험을 느낄 수 있을 UX를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젠다입니다. 디파인과 아론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아론은 AWS 웨이브랭스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베네핏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디파인은 산업 현장 최적의 비대면 업무 지원 솔루션을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AR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비전 프로세싱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I 솔루션, 고가의 전문 장비나 스마트폰이 아닌 AR 글래스에서의 AR 퍼포먼스, 그리고 마치 스마트폰 초기 시장의 모습과 흡사하게 이렇다 할 표준 없이 파편화 현상이 심한 다양한 스마트 글래스에서도 호환 가능한 내추럴 UI UX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상가 건물 붕괴 사고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최근까지도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매번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나가기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고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또한 복잡한 공정의 작업이나 현장에서 수기로 관리되는 다양한 문서들의 업무 자동화를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현장에서는 방호복 착용으로 인한 스마트 기기 사용의 어려움과 업무 중 한 손을 쓸 수 없다는 점 등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스마트 글래스 도입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설물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나 비숙련 근로자의 교육, 훈련 용도 등 스마트 글래스의 활용 분야 역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아론은 진보되고 안전한 산업 현장과 스마트 글래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비대면 업무 지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양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 환경에서 음성 인식을 통해 화면 제어가 가능하고 멀리 떨어진 현장에서도 필요할 땐 언제든 영상 통화를 통해 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연결된 본사는 AR 컨텐츠를 활용한 업무 협업 도구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현장을 멘토링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 보조 수단의 AR 매뉴얼뿐만 아니라 국제 산업 표준인 OPC 프로토콜을 통해
연동한 각종 산업시설물의 내부 상태나 센싱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산업군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나 복잡한 업무의 공정을 관리하고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도 정확한 순서의 업무 처리와 현장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흐름의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보고서 생성, 통계 및 사후 활용까지 플로우 전 과정에 걸친 업무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아론 서비스의 대표 상용화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아론이 탑재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도민들의 시설물 안전 관련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건축이나 교량, 옹벽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해당 시군의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여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기도청에서는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사와 자문단들이 실시간으로 관제하며 점검을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납품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인 해당 사업은 공공 분야 단일 사업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글래스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공인된 성능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공 서비스 분야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담당 주무관은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후 본격화된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에는 부족했던 통신 환경과 실가면 콘텐츠의 퀄리티, 빈약했던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의 낮은 스펙 등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환경과 기술이 변화하였습니다. 하드웨어 자체의 발전 속도 향상도 크게 빨랐지만 무엇보다 5G의 출현과 AI, AR, VR 시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AWS의 웨이브랭스와 같은 엣지 컴퓨팅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더욱 폭발적인 퍼포먼스와 낮은 지연 시간으로 인한 실시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론 역시 웨이브랭스 존을 활용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다자간 영상회의 기능입니다. 이는 현장 업무를 원격지인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최초 아론의 미디어 스트림 구조를 간략히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WebRT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영상회의 당사자, 즉 피어 단말 간에 직접 연결을 맺고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주고받았습니다. 중앙 클라우드에 서버는 존재하였지만 각종 시그널링과 부가적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이었고 미디어 데이터 자체는 피어 간에 직접 연결되어 통신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 피어-투-피어 구조의 스트리밍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모든 피어 간에 직접 연결이 이루어지므로 피어에 해당하는 개별 기기 성능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영상회의에 참여하는 피어가 늘어날수록 클라이언트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스펙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피어 간에 주고받는 미디어 데이터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만큼 데이터 소모량과 네트워크 리소스의 사용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기기의 네트워크 컨디션에 따라 대역폭과 지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이는 모두에게 고른 품질과 속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통신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한계점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많은 타 서비스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중앙 미디어 서버의 셀렉티브 포워딩 방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부담을 중앙 서버로 일부 분산하였습니다. 모든 피어 간의 연결이 필요했던 메쉬 방식과는 달리 한 개의 업로드와 피어만큼의 다운로드 방식으로 스트리밍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소모량 그리고 CPU와 메모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중앙의 미디어 서버 역시 모든 영상과 오디오 데이터를 별도로 가공하거나 연산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서버 부하와 낮은 지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미디어 서버를 통신사인 CSP 네트워크에 위치한 웨이브랭스 존에 구성하여 실시간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5G 통신이 가능한 사용자의 단말기는 아론으로 영상회의를 개설하고 참여할 때 기지국에서 가장 가까운 웨이브랭스 리전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영상과 음성에 해당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웨이브랭스 존에 위치한 미디어 서버가 중계하고 직접 전달함으로써 퍼블릭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일반 방식 대비 지연 시간 감소 효과와
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더 많은 AWS 웨이브랭스 존이 구성될수록 사용자는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서버를 이용하여 더 빠르고 높은 품질의 영상 통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아론의 또 다른 기능인 지능형 서비스와 AR 서비스를 처리하는 EC2 서버 역시 엣지단을 함께 구성하여 딥러닝 추론과 AR 에셋 증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초저지연의 특징이 필수가 아닌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일반 리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얻은 그리고 엔드 유저가 얻게 되는 웨이브랭스의 이점을 좀 더 보시기 편하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테스트하고 측정한 아론의 영상통화 캡처 화면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울 리전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왼쪽 화면 대비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적용된 오른쪽 화면에서 더 선명한 화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패킷 손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질 저하와 끊김 현상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마스크 착용자와 미착용자를 가려내는 비전 디텍팅 서비스의 예시입니다. 여기서도 왼쪽의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연속된 이미지의 한 컷 한 컷, 즉 각 프레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추론하여 사용자 단말기로 내려주는 시간이 본 영상의 전체 FPS보다 초과되어 드로잉된 결과가 깜빡거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의 웨이브랭스 존에서 추론하여 결과를 내려주는 구성에서는 서버로부터 더 빠르게 응답받아 깜빡임이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와 아론은 5G MEC, 웨이브랭스 존을 적용함으로써 딥러닝 추론의 응답 시간과 AR 컨텐츠의 증강 시간, 그리고 영상통화 시의 낮은 지연율과 높은 대역폭을 활용한 비디오 품질에서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기지국에서 가장 가까운 통신사 네트워크의 5G 엣지에서 처리되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왕복 시간과 거리가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퍼포먼스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AWS와 함께 성장하는 저희 디파인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이상 디파인의 이정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온택트 연극 사례를 발표할 구루미 대표 이랑혁입니다. 발표 순서는 구루미 소개부터 행복의 파장을 연결하다, 그리고 웨이브랭스 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까지 개발자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했고요. 2015년 9월부터는 구루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화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상에서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HTML5 기술과 웹 RTC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별도 설치 없이 다양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표에는 4가지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네 번째 있는 서비스는 구루미 캠스터디라는 서비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독서실이고요. 구루미 캠스터디는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에 스터디 위드미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하고 다르게 구루미 캠스터디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분들이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는 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공부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화상회의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화상회의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회의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상교육 서비스입니다. 화상교육 서비스나 화상회의 서비스는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서비스가 비대면 행사 서비스인데요. 요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공연 서비스는 웨비나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웨비나는 한 사람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토론을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공연 서비스는 일반 참석자들은 집에서 공연 현장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공연 현장에 있는 온라인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연이나 발표를 하며 즉석에서 대형 디스플레이에 참석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죠. 온라인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온라인 화면에 광고나 그리고 상품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가 많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코비드-19으로 앞서 설명한 서비스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간성을 유지해야 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대면 환경을 비대면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수많은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실시간성으로 개인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회사 기밀까지도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비디오 기반입니다. 그래서 고비용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 대응팀까지도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스케일링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고객들에 대한 경험 또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를 선택을 했고요. AWS의 안정적이고 대규모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최적인 클라우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E2C 인스턴스나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고 IDC까지도 연동하는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우수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고요. 네, 저희 서비스가 AWS만 사용해도 문제는 없었는데요. 사실 5G나 5G MEC 서비스인 웨이브랭스를 이용해서 구름이 고객들에게 보다 진보된 그리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G와 MEC 이전에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나 대역폭 때문에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웨이브랭스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은 온라인 연극을 구름 위로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온라인 연극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공연계에 계신 분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연극의 경우에는 아예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공연 자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연극을 통해 연습과 공연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침 SKT에서는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5G 단말을 지원해 주었고요. AWS에서는 웨이브랭스 POC를 무료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막상 온라인 연극을 해보려고 해보니 연출자분들과 배우분들께서 요구사항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요구는 고화질의 화상 서비스에 하고 배경음악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공유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저사양 단말에서도 관람이 가능한 서비스여야 했습니다. 모든 요구는 맞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출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연극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연출자분들은 대본 자체를 화상 연극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연극 대본은 화면 레이아웃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 연극 장면에 따라서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고 그 변경은 극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레이아웃 변경은 쉬워 보이지만 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각종 이미지와 영상 레이아웃을 동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때 영상이 변경되지 않으면 화면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때문에 사용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레이아웃 자체가 깨지거나 아니면 늦게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 연극의 몰입도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히 SKT와의 미팅을 하면서 AWS의 5G 웨이브랭스를 알게 되었고, 5G 웨이브랭스는 구름이와 고래가 진행하려 하는 연극에 최적화되어 있고 진보된 클라우드라 판단했습니다. 이 연극을 위해서 지연 시간에 민감한 미디어 서버는 웨이브랭스 존에 배포를 하였고요. AWS 서울 리전에는 지연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웹 포탈이나 다양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배포하여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추후 웨이브랭스 존이 늘어날 때에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확정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하였고요. 미디어 서버는 AWS 리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서버가 AWS 리전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런 구성을 통해서 웨이브랭스와 리전을 하나의 VPC로 구성했기 때문에 손쉬운 배포와 스케일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극을 통해서 경험한 저희의 웨이브랭스 도입 효과입니다. 처음 연습을 할 때에는 각자의 LTE 폰이나 5G 폰, PC를 이용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접속했을 경우 영상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5G 폰을 이용하고 웨이브랭스를 이용하면서 화질이 좋아졌고 배우들이 연극 연습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면 전환 속도입니다. 화면 전환 시에는 여러 이벤트가 송수신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사이가 적어야 됩니다. 웨이브랭스 시스템에서는 이벤트와 영상 처리 시간의 그 간격을 극명하게 줄여주었고요. 이 줄여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전환 속도입니다. 화면 전환 시에는 이벤트 송수신 시간과 영상 처리 시간의 간격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데요. 웨이브랭스 시스템에서는 이벤트와 영상 처리 시간이 간격이 극명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표에 나타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 장표는 앞서 설명한 효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표에서 그 효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극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영상 품질이 개선되었고요. 화면 레이아웃 전환 속도가 40% 이상 빨라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치적인 데이터는 배우들의 체감한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웨이브랭스로 장소의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습이 더 편해졌다고 하고요. 화면 전환이 빨라져서 몰입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이가 타 서비스와 다른 점 때문에 더 편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스텝이 연극 장면에 맞춰서 직접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극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번 도전의 최고의 성과는 코비드-19으로 지쳐있는 배우들의 마음을 따뜻한 행복감으로 채워졌다는 점인데요. 참여하신 배우들은 연습하는 내내 행복했고 공연을 마치고도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 온라인 연극을 기획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극단고래의 이혜성 대표도 온라인 연극의 가능성과 새로운 공연 형태의 탄생을 예견하며 온라인 연극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또한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열의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한 도전은 정말 잊지 못할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름이 플랫폼을 활용한 온택트 연극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배우들과 관객들에게 행복의 파장을 만들게 도와주신 SKT의 5GX MEC 사업팀과 AWS 웨이브랭스 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파인 이정민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구름이의 이랑혁 대표님 너무나 멋진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5G 엣지의 AWS 웨이브랭스를 아주 적절히 활용한 활용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렸던 AWS 웨이브랭스를 요약하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WS 웨이브랭스는 AWS의 인프라와 서버를 그대로 통신사업자의 5G 네트워크로 확장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5G 엣지에 존재하는 웨이브랭스 존을 활용하시면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커넥티드 카와 같은 최종 사용자에게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대역폭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 사용자에게 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자분들은 AWS 리전과 여러 웨이브랭스 존들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분산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 서비스를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리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될 웨이브랭스 존을 통해서 미래의 서비스를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브랭스는 하단의 URL을 통해서 사용을 신청하고 바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종료 후에 강연 평가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